해결해 준 것이다 라고도 표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표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학습이 이루어진 상태이죠. 이렇게 두수 사이의 관계를 말해 볼 수 있는데요. 두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제 6학년 교과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 중에서 그것도 6학년 2학기 때 다루게 되는 내용 중에서도요. 특히 그 단원을 연계성을 따져보신다면 정비례와 반비례라고 하는 부분을 배울 때 이 두수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적용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중학교 올라가면 이 두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함수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영역까지 확장이 되게 됩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도요. 또 그 안에 더 세부적인 영역이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초등교과에서 이렇게 선생님과 하는 기초 잡기 부분에서 두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쓰고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두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으니 이번에는요. 또 다른 예를 통해서 그 관계를 말하여 보도록 할게요. 테이프를 자른 횟수와 도막의 수 사이의 관계, 여기 지금 보니까 관계라는 것이 주어져 있죠. 그런데 둘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테이프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한 번 자른다. 그러면 도막의 수는 2개가 돼요. 그런데 2번을 자르면 도막의 수는 3개가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들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에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도막의 수라고 하는 것은 도막의 수는 누구보다 자른 횟수보다 언제나 1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수 사이의 관계를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식을 써서 나타내주기 전에 이것을 말로 써서 표현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막의 수는 자른 횟수보다 1만큼 더 큰 수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말해준 내용을 글로 써서 나타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두수 사이의 관계라고 했는데요. 형의 나이와 동생 나이 사이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여러분 형이 7살인데 동생이 이때 2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형의 나이 그리고 동생의 나이라고 했을 때 형이 10살이 됩니다. 동생은 몇 살이 돼야죠?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형과 동생의 나이 차는 5살만큼의 나이의 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동생은 5살이 되어야겠죠. 이 두수 사이의 관계를 보면 형이 1살씩 더 나이를 먹어갈 때 동생도 역시 1살씩 그 나이가 늘어난다라는 그들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두 대상 사이의 관계를 발견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매우